안녕하세요. 보통 절약하면 돈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인색함이 오히려 삶의 질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인색함의 비극과 영적 풍요라는 글, 이 발췌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게 보니까 물질적인 인색함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내면의 어떤 영적, 정신적 풍요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인색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또 그게 개인의 삶, 심지어는 사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글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글 읽으시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좀 인상 깊으셨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그 인색한 사람의 모습 묘사가 정말 너무 생생했어요. 그 질 낮은 음식을 아주 조금만 사고 옷이나 신발도 다 해진 것만 고집하고 어떤 즐거움도 그냥 다 거부하잖아요. 심지어 구걸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안 주고 번 돈은 못 쓰질 않고 그냥 계속 모으거나 어디 숨겨두기만 하고요. 그 마른 빵이랑 커피로 하루를 버틴다는 대목에서는 좀 씁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족 관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부자인데도 자녀한테는 막 궁핍하게 살려고 강요하고 아내한테도 생활비나 용돈 같은 걸 제대로 안 줘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는데 정작 그 돈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좋은 가치를 만들지는 못하고 그냥 쌓여만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참 공허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역설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가장 부자인데 실제 사는 건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못하고 마을에서는 제일 큰 거지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이게 부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그래서는 이런 극단적인 삶이 결국엔 건강을 해치고 좀 때일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평생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은 또 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렇죠. 금방 다 흩어지겠죠. 순식간에 그냥 흩어져 버리고요. 결국 그 사람이 평생 목표로 삼았던 부라는 게 아무런 의미 있는 결과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글이 사후 세계,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에서도 그 채워지지 않는 물질적 갈망 때문에 계속 고통받을 수 있다고 암시한다는 점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현생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와, 그렇군요. 그럼 이 글이 제시하는 대안은 뭘까요? 뭔가 그 에너지를, 그 집착을 물질 대신에 다른 데 썼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는 만약에 평생 동안 그 에너지를 영적인 부, 정신적인 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험이나 지혜, 통찰 같은 것들을 내면에 차곡차곡 쌓고 그걸 소중하게 간직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진짜 자산이고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물질을 쌓을 거냐, 아니면 내면을 성장시킬 거냐.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형태의 인색함, 그 영적 인색함이라는 걸 언급한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자기만 알고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이랑 나누려고 하지 않는 태도요. 나도 혼자 힘들게 배웠으니까 당신도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도 인색하게 굴 수 있다는 거구나 싶었어요. 정확해요. 이 글에서는 그런 태도와 반대되는 이상적인 모델로 현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현자들은 절대 인색하지 않고 항상 관대하다고 묘사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분별한 나눔이 아니라는 거죠. 합당한 이유가 있고 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지혜나 도움을 나눠준다고 하거든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걸 넘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 인색함이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내면의 지혜나 경험을 쌓고 또 그걸 현명하게 나눌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깊은 풍요로움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의 한정된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외적인 부를 쌓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성찰과 성숙을 위해 쓸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을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글의 관점에서 볼 때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부는 반드시 서로 부딪히는 뭐랄까 제로섬 게임 같은 걸까요? 아니면 현명한 균형을 통해서 조화롭게 추구하는 길도 혹시 가능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